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임관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무릎에서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역할은 대퇴골과 경골의 모양을 맞춰주고 체중이 다리로 가는 완충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되게 무릎이 아파요 하고 내원했을 때 보통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가 많지만 반월상 연골 파열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반월상 연골 파열은 젊었을 때는 외상에 의해서 되게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40대 넘어가는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이 좀 푸석푸석해지고 물기가 빠지면서 큰 충격 아니고 가벼운 외상이나 아니면 반복적인 활동 그리고 심각한 스포츠도 아니더라도 등산이나 아니면 간단한 운동 후에도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월상 파열이 발견되었을 때 증상은 주로 무릎 통증인데 환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걸을 때보다는 특히 좀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많이 아프다든가 계단을 내려올 때 주로 아프다든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체중 부하 시에 되게 아프기 때문에 걸어갈 때 보행 시에 아픈 게 보통입니다. 연골판 파열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보통은 엑스레이를 찍고 제가 이학적 검사를 해서 의심이 된다. 맥머레이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MRI를 찍는 걸 권유해서 MRI로 통해서 확진을 합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수술적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골판 파열이 됐을 때 그레이드를 3으로 나눕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 2단계인 경우에는 보통 보존적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3단계인 경우에는 꼭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적인 방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연골판 파열의 부분 절제술, 다른 하나는 봉합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는 봉합술 하는 것이 원래는 장기적으로는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반월상 연골은 특이하게도 우리 몸에는 전신에 다 혈액 공급이 되는데 반월상 연골인 경우에는 바깥쪽 3분의 1만 혈액이 공급이 되고 안쪽 3분의 2는 혈액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파열된 위치에 따라서 봉합술을 하기도 하고 부분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혈액 공급이 되는 변연부 파열인 경우에는 봉합술을 했을 때 치유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있기 때문에 봉합술을 주로 시행하고 안쪽에서 파열되거나 아니면 방사상 파열이라든가 횡 파열 이런 경우에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일단 부분 절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쪽에 파열된 모양에 따라서 3분의 1을 절제하기도 하고 2분의 1을 절제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은 반월상 연골을 전부를 절제하지 않는 이상은 대개 수술 후에 대개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물론 안전하게 있는 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급격하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의 부분 절제술은 수술 시간이 한 20분? 30분 이내에 되게 끝나고 간단합니다. 무릎에 8mm 정도의 구멍을 2개 정도 뚫고 내시경을 삽입해서 TV로 관절 모양을 관찰하는 건데 연골판 파열이 안쪽에서 있거나 아니면 횡 파열이 있는 경우에 내시경을 통해서 부분 절제술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보통 거동이나 아니면 보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술 다음 날부터 보행할 수 있고 화장실도 다니고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입원 기간은 보통 일주일 이내에 되게 퇴원을 하고 실밥 제거는 2주 후에 되게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추후에 더 이상 파열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퇴 사두근근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누워서 발목을 뒤로 제낀 상태로 10cm 정도 들고서 한 10초간 유지하는 그것을 하루에 한 300회 정도를 권유하고 있고 주의해야 될 것은 무릎에선 치명적인 게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것입니다. 쪼그리고 일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가벼운 걷기나 걷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월상 연골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님들 나중에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하게 되는 관절이 나빠져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월상 연골 파열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서 퇴행성 관절염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경우엔 꼭 전문의와 상의해서 연골판 파열인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해야만 퇴행성 관절염이 급격히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무릎이 아픈 경우에 반월상 연골 파열이 진단이 되면 꼭 수술을 시행해서 나중에 인공관절 전치환술로 진행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에서 봉합술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합술은 변연부에 혈액 공급이 되는 3분의 1 부위에서 파열되는 경우와 후각부 루트, 후각부 기시부에서 파열되는 경우에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변연부 파열인 경우에는 요즘 패스트픽스라고 해서 아주 좋은 기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또 봉합을 할 수 있고, 후각부 파열인 경우에도 다 충분히 봉합술 할 수 있고, 파열되어서 부분 절제술을 했을 때랑 봉합술을 했을 때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피부 같은 것도 이렇게 꼬매고 나면 벌리질 않고 그냥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봉합술하는 경우에도 붙을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주 정도는 실린더 스프린트라고 해서 부목을 대고 관절 운동을 제한시키고 체중 부하를 제한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봉합술 한 것이 잘 붙도록 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3주 정도 반기부술을 하고 그 이후에 관절 운동을 시작을 하고, 봉합술인 경우에도 사두구근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추후에 쪼그리고 앉는 거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좋고, 보행이나 이런 것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분 절제술보다는 봉합술이 결과가 좋은 편이고, 봉합하는 경우에는 찢어지지 않은 거랑 똑같은 정도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부분 절제술이나 봉합술이나 대개 입원 기간은 일주일 이내로 하고 있고, 봉합술을 한다고 해서 추가로 더 많이 째거나 절개가 길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후각부 파열인 경우에는 앞쪽에서 홀을 만들어서 뒤에서 꼬맨 것을 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절개가 한 2cm 정도 추가되는 정도고, 나머지는 외견상 흉터라든가 이런 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재활 기간이 조금 봉합술인 경우에 길을 뿐이지 입원 기간이라든가 그런 거는 큰 차이가 없고, 대개는 수술 후 2주에 실밥 제거하고, 부분 절제술인 경우에는 바로 활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봉합술인 경우에는 3주간의 체중 부하 운동 제한과 반기부술을 한다는 차이 말고는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확률로 정확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봉합해서 그게 치유가 되면 원래 안 찢어졌을 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치거나 아니면 크게 무리해서 일하지 않는 이상은 재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봉합술 했었던 환자들도 보면 대개는 다치지 않고서는 재발하는 것은 별로 발견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운동 회복되고 없어졌던, 보통 환자들이 찢어져서 시간이 좀 지나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두구근이 굉장히 마릅니다. 그게 회복되고 나면은 정상과 거의 똑같이 생활할 수 있고 그런 증상도 없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부분 절제술 했을 때 이게 역할이 있는 건데 없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절제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3분의 1, 2분의 1 절제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나머지 부분이 역할을 하고 장기적으로 출시를 했을 때 보면 처음에 절제술 했을 때보다는 조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재앙으로 나중에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월상 연골이 전층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무릎의 연골이나 연골판이나 다 파열돼서 최후의 단계에 하는 수술입니다. 대개는 65세 이후에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 다른 과정이 다 지나치고 관절 간격이 완전히 없어진 캘거리 로렌스 그레이드 4, 그리고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 그리고 관절 운동 제한이 심한 경우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합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대개 65세 이후로 권유하는 이유는, 요즘은 보통 20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세 넘어가기 때문에 일찍 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재치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65세 이상을 권유하고 있고, 재치환술 하면 되지 않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치환술 처음에 했을 때보다 재치환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보다는 결과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가도 그거보다는 약간 결과가 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환술 한 번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권유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40이나 50 됐는데도 무릎이 너무 망가지고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그런 경우에는 전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대개 80세 넘으신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난 걱정돼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8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90, 100세까지 충분히 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릎이 아프게 사는 것보다는 전치환술을 통해서
통증이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치환수를 수술할 때 척추 마취를 통한 하반신 마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굉장히 얕고, 제 경험으로는 90, 100살 되신 분들도 수술을 했었고 건강하게 퇴원하십니다. 전치환술은 하반신 마취를 하고 수술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 피검사에서 혈색소 수치가 정상이었다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는 경우에는 지혈대를 감고 수술하기 때문에 출혈량이 적기 때문에 수술 후에 수혈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수혈하는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냐면, 수술 전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를 검사했을 때 빈혈이 이미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수혈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상 수치인 경우에는 수혈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게 되면 보통 수술장에서 핏줄이라고 하는 헤모백을 연결해서 나오는데 보통 한 3일 후에 대개는 제거합니다. 3일 후에 제거한 후에는 관절 운동을 시작합니다. 수동적 관절 운동이라고 해서 CPM 기계를 통해서 관절 운동을 시작하고, QSE는 수술 후 바로 환자들한테 독려하고 있고, 수술 후에 바로는 첫날까지 이틀날, 3일날까지는 QSE와 발목 뒤로 제끼는 운동, 그런 것을 시행하고 3일 후에 수동적 관절 운동을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중부하 관절 운동이라든가 화장실 다니기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는 경우에 중요시 여기는 것이, 수술 후에 4주 이내에는 대개 관절이 정상 각도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통증이 있더라도 관절 운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물리치료실에서도 CPM 기계를 통해서 관절 운동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관절 운동이 쉽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체질적인 게 많이 작용을 합니다. 관절이 원래 유연했던 분들은 수술 후에도 관절 회복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회복하고, 원래 관절이 자체가 좀 이렇게 뻑뻑하고 딱딱하셨던 분들은 회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수술 후 4주 이상 지나면 120도 이상은 관절을 구부리는 게 할 수 있고,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4주 정도 지나면 좀 편해졌다 이야기를 하고, 3개월 이상 지나면 활동하는데 어려움 없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경우에 3일 후부터는 적극적으로 관절 운동을 시작하고 QSE를 적극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2주경에 실밥 뽑고 퇴원하는 경우에는 보통 집에서 걸어가서 화장실이나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로 해서 회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아픈 걸 참고 난 무서워서 수술 못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의사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해서 통증 없이 삶의 질을 높이면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 경우에 대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제 경험으로는 한 100명에 1명꼴 정도, 한 1% 정도에서는 감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항생제 쓰고 아이스백을 하고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심각하게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다 드러내고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대개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한 30년 가까이 인공관절을 했는데 케이스가 2케이스 있었나?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 항생제 잘 사용하시고 수술 잘 하면 문제는 안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공관절 해서 정말 깜짝 놀란 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공관절 하고 한 3년, 4년 됐는데 오셨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 쓰겠다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인공관절 했던 것이 루즈닝이 와서 벌어지고 했던 환자였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3, 4년 이내에 될 수가 없는데 무슨 일 했냐 이렇게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안 아프다고 집에 가셔서 밭일을 계속 하셨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밭일을 계속 하셔서,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한 후에 제일 중요할 게 쪼그리고 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쪼그려야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하고 보행하고 걷는 운동하고, 대개는 20년 쓰십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밭일 하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 하면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서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20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년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하고 제가 일주일 전에도 일주일 후에도 퇴원시켜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결과가 나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집에 가면 적극적으로 아프니까 운동을 안 하시고 일상생활도 하고 무리하게 또 하시고, 그래서 부어갖고 오시고 감염 확률도 높아지고 결과가 좀 나빠서, 저는 보통 한 2주 정도를 입원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2주 정도 입원하면 어느 정도 관절 운동도 회복되고 통증도 부기도 가라앉고 일상생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권유하는 거는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척추 마취하고 풀리고 나면 굉장히 통증이 많습니다. 첫날하고 이튿날이 많이 있고 하루가 갈수록 점점 통증이 줄어드는 양상이고, 통증을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 PCA라고 해서 무통 주사를 놓고, 그리고 관절 주위에 수술하고 나서 관절 안에 통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또 놓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이제 첫날과 이튿날은 아주 심하지만 그 이후는 점차히 견딜 만한 통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릎 관절에는 중요한 인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측 직부인대, 외측 직부인대. 스포츠 손상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전방 십자인대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습니다.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대개 스포츠 외상으로 인해서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 스포츠인 스키나 축구, 배구, 배드민턴. 갑자기 비틀리는 힘이 작용하면서 십자인대 파열이 있고, 그래서 과격한 스포츠인 경우에 파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령대도 20대, 30대, 40대 그 정도가 많이 있고, 고령으로 가는 경우에는 급성으로 파열되는 경우는 드물고 천천히 무릎에 과부하가 생기면서 서서히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 환자들은 다쳐서 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나 아니면 교통사고인 경우도 있고요. 테스트 해보면 무릎 관절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라면 이학적 검사상에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는지 후방 십자인대 파열됐는지 압니다. 70~80% 이상은 추측할 수 있고, MRI를 통해서 확진을 내리고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역할이 무릎의 전방, 후방의 안정성을 관여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인재가 돼서 불안정성이 생기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릎이 제자리에서 움직여지질 않고 이게 덜렁거리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는 2~3년 이내에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대개 수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에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 경우에 결과가 나빠서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한 20~30년 전에. 근데 지금은 거의 전방 십자인대 및 후방 십자인대 모두 수술을 하는 것이 치료 방법입니다. 대개 수술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마찬가지인데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본인 인대를 이용해서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 동종건, 알로그라프트를 이용해서 십자인대를 재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이제 선택하는 것이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본인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 어딘가에서 인대 대체물을 띄어서 하기 때문에 본인 것을 또 띄는 문제가 있고, 보통은 슬개건 3분의 1과 슬개골, 경골 부위에 3분의 1을 채취해서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내측에 거위발건에서 채취해서 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고, 동종건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슬개건을 이용하거나 아킬레스건을 이용해서 재건수를 합니다. 장단점은 본인 거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것을 하기 때문에 면역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없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 것으로 하는 것이 결과가 좀 더 좋은 편입니다. 근데 동종건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본인 것을 띄어서 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 좀 덜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본인 걸로 하는 경우보다 느슨해지는 경우는 있지만 크게 문제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똑같이 인공관절 할 때랑 같이 해모백이라고 하는 핏줄을 보통 연결하고 나오는데 3일이면 제거하고, 3일 후부터 보통 적극적인 관절 운동을 시작합니다. CPM이라고 하는 수동적 관절 운동도 하고, QSE라고 하는 대퇴사도근 운동을 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뒤로 올리는 햄스트링 강화 운동도 같이 시행하고 있고, 체중 부하 운동을 보통 4주 정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발 생활을 한 4주 정도는 해야 되고, 4주 이후부터 체중 부하 운동을 부분 체중 운동 부하부터 시작해서 전 체중 부하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관절 운동은 해모백이라는 핏줄을 제거한 이후부터는 수동적이나 능동적 관절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체중 부하 운동만 4주 정도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수를 한 후에는 보조기를 착용을 합니다. LMB라고 하는 관절 운동을 할 수 있으면서 무릎을 보강할 수 있는 보조기를 착용하는데, 교과서마다는 조금 착용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보통 3개월까지는 꼭 차고 6개월까지는 꼭 운동하거나 과격하게 할 때는 꼭 차라
하라고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는 경우에는 재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활 운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에는 십자인대가 버티질 못하고 다시 재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인대 수술 후에는 재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 후에 얼마 안 지난 경우에는 QSE를 강조하고 있고 햄스트링 운동도 강조하고 있고 보행 운동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평지 걷는 운동이라든가 스태퍼, 헬스장에서 보통 하는 사두곡은 강화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고 4주 이후에 잘 하고 있으면 6주부터는 보통 조깅이나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중에 컨택 스포츠, 축구, 배구, 야구 이런 것은 보통은 6개월 이후에는 천천히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본인이 운동선수나 아니면 조기축구의 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경기를 뛸 수 있는 건 보통 1년을 잡습니다. 과거 축구 선수들도 이동국이나 고정수 이런 분들도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1년 후에 컴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는 경우에 본인 십자인대라고 느끼는 게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하는데 한 1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까지는 적극적으로 계속 재활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강화 운동을 해서 다시 재파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재건술하는 경우 약간은 차이가 있긴 한데 대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 나는 거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면 한 30도 굴곡한 상태로 해서 반기부스를 하고 수술방에서 나오는데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하는 경우에는 일자로 핀 상태로 해서 수술 후에 반기부스를 어플라이 합니다. 그 이유는 수술 후에 재건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관절 운동 시작하고 난 후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 둘 필요는 없고 결과로 봤을 때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는 경우와 후방 십자인대보다는 결과가 좀 더 좋은 편입니다. 그건 해박적으로 후방 십자인대가 한 곳에서 기시를 하는 게 아니고 두 곳에서 기시를 하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고 5년이나 10년 팔로업을 보면 전방 십자인대는 불안정성이 되게 없는 편이지만 후방 십자인대는 한 5mm 정도 불안정성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월상 연골도 파열을 무시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 십자인대 파열도 무시하고 그냥 지내면 나중에 외상후 관절염이 심각하게 오기 때문에 꼭 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불안정성이 없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십자인대 파열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극심한 통증이 있지만 1, 2주 지나면 통증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관절 운동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무릎 아프다고 온 환자들 중에 보면 처음에 십자인대 파열을 무시해서 연골판 파열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관절염이 많이 진행돼서 오는 환자들을 보는 경우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상으로 인해서 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환자들이 압니다. 다치고 나서 뻑소리가 났다든가 털썩 주저앉고 뭐 이런 이야기를 보통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